요즘 우리의 도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부산의 한 도로에서요. 묻지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뒤로요. 한 그 트럭이 지그재그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뒤에서 충돌합니다. 이 피해 운전자가 내려서 저 트럭 운전자에게 항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후진하더니 또다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더다시 더 뒤로 후진합니다. 오히려 더 세게 앞으로 충돌합니다. 지금 세 번째 충돌이죠. 한 번 더 충돌합니다.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남성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충돌을 했던 거죠. 이런 고의 충돌을 내고 이 트럭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하. 지금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보세요. 저렇게 매달고 그렇죠. 도주까지 합니다. 결국 저 현장에서는 놓치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데 대체 저 안에는 저 앞서 내려서 이 트럭 운전자에게 항의하던 그 운전자만 타고 있었을까요? 당시 피해 차량 내부 상황을 짐작케 하는 그 음성이 담긴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요. 엄마 바꿀 거 어떡할 거다. 아빠. 여기요. 차로 근처인데요. 뒤에서 차를 박았는데 계속 차를 박고 있어. 차가 멈춰 있는데 계속 박고 있어요. 차로고요. 여기 방면이에요. 죄송해요. 애들이 오는 거지. 네, 차가 뒤에서 박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멈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약간 승경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애들이 타고 있는데 계속 뒤에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일부러 고의로 더 박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경찰들도 받고 있어요. 도주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당시 블랙박스 음성을 들어보면 안에 네. 지금 아이들이 타고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달 29일 밤 한 7시 55분 정도 부산의 한 도로였었는데요. 네. 저게 부부하고 3살, 2살 딸이 저 차에 타고 세상에. 있었어요. 첫 번째 추돌이 있고 이제 아빠이자 남편이 내려서 이제 항의를 하려고 내린 거죠. 항의를 하려고 내려서 항의를 하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겼었는지 후진해서 도주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후진하더니 한번 들이받고 그 뒤로 계속 뭐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더 다급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얘기하니까 또 한 번 들이받고 그 뒤로 총 3번을 들이받은 거기 때문에 아하. 그 안에 또 아이들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아이들이 느꼈던 그리고 또 이 애 엄마가 느꼈던 공포는 저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그러니까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그 겁에 질려서 우는 소리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 트럭 운전자 대체 무슨 네. 원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대체?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그것도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제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0.206%라고 해요. 또 술이에요. 건장한 남자가 한 소주 2홉들이 5병 정도. 세상에. 그러면 완전 만취 상태거든요. 아하. 0.10%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0.206이면 완전 만취 상태고요. 아하. 그 만취 상태에서 아마 음주운전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이제 트럭 운전자 이제 가해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아하. 않는다고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짓말입니다. 왜 아하, 거짓말이냐면 왜요? 네. 경찰이 나타났을 때는 도주했어요, 이 사람. 아하. 네. 그럼 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저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차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반감을 품고 후진했다 한 2번 정도를 더 추돌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엄벌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이 남성을 붙잡아서 다행히 붙잡았습니다. 조사를 했겠죠.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술이 만취된 상태라서 사고 났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대수입니까? 지금 이 사고를 낸 사람은 기억이 안 난다지만 아까 들으셨죠? 아이들요. 아이들 정말
겁에 질려서 얼마나 겁에 질렸겠어요. 지금 울음을 터뜨렸고 그 아이들을 보는 엄마도 혼비백산해서 경찰에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피해자분의 얘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차를 뒤로 빼서 받았어요. 애가 타고 있다 엄청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또 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아래는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신경이 안 들어오는 거지.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뒤에 애들이 타고 있는데 뒤를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허 소장님. 네.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 차량에 있던 그 엄마와 두 딸은 정말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문서로 봤을 때, 글로 봤을 땐 사실 저 정도일까 싶었어요. 그래도 부모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했는데 영상으로 직접 보니까 이 아이들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부모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면서요. 아빠의 힘, 엄마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그러니까요. 됐고 저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 져주는 건가요? 하하, 맞아요. 김목준 의원이 예. 정말로 저 철면피 후한무치한 트럭 운전자를 잡아서 다행입니다만 일단은 도망을 갔다니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망갔다는 얘기는 네. 그나마 그래도 술을 만취했지만 의식이 있었다. 네. 그 뭔가 지금 자기가 한 일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가운 감정을 느껴서 저렇게 몇 번의 가해 행위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이 오니까 그대로 도주를 했고 네. 한 5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또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나서야 이제 아. 멈췄고 그때 경찰에 이제 검거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거는 본인이 뭐 만취해서 의식이 없었다 이런 그 변명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아. 안에 타고 있는 아내와 이 딸을. 자식 때문에 네. 사실 사이드 밀러를 잡고 그 끌려간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대단한 위험한 거죠. 행위예요. 저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얼른 손 놓고 말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안에 있는 아이들 또 아내를 위해서 정지시켜 보려고 이 사람을 아하. 아버지가 매달려 있는 과정에서 아까 보니까 네. 손도 많이 다치고 했는데 네. 이번에 저 행위를 한 사람은 네. 적어도 저 두세 번 정도 일부러 추돌한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백 변호사님 계시지만 죄명도 제가 볼 때는 좀 달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하. 살인 미수 같은 거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아주 다행인 거는 아이들과 이 아내분께서 그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단서를 첨부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제 자동차를 법률적으로는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봅니다. 아하.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가는 걸 특수상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만약에 이제 안에 있던 아내분께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다면 그렇죠. 이게 3번 추돌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었을 경찰이 것 왔으니까 같아요. 도주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이건 제가 봐도 100% 거짓말입니다. 아하. 기억이 안 나면 경찰이 왔을 때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그러고 맞아요. 있어야죠. 그래서 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특수상해고 많이 안 다쳤으니까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네. 이 안에서 느꼈을 아내분과 아이들이 평생 겪을 트라우마까지 생각한다면 네. 이거는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네티즌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지만 얼마나 안에서 공포스러웠을까라고 그럼요. 다들 네. 지금 염려하잖아요. 불구속 상태입니다 지금. 하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거는 법조인이 제가 봐도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앞서도 이 피해자분, 앞서 운전자분입니다. 남편, 아빠 이분의 그 몸 상태를 봤지만 몸에 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운전자 포함해서 가족들 지금 건강 상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부가요, 지금 전치 3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까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남편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 카시트에 몸이 고정되어 있어서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 아이들 저 소리 들어보시면 그 전에
멀쩡히 동요 듣고 차에서 있다가 이런 네. 충격을 당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소아재활의학과에서 지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허 소장님, 저 아이들, 앞서도 허 소장님이 저 가족들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아이들이 제일 지금 걱정입니다. 네, 저 아이들이 추후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제일 많이 들어요. 사실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주는 파란색 자체가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피해를 그냥 외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상적인,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라던가 그게 아주 진짜 살인미수로서의 뭔가가 처벌이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복진 의원님, 예, 예. 지금 저희가 사실 막 피상적으로 막 이럴 것이다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당해보면 그럼요. 이 아이들이 정말 앞서 허 소장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아빠, 나 차 안 탈 거야 라고 할지도 몰라요, 진짜. 그럼요. 아이가 안에서 지금 뭐 소리를 막 지르고 울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마 네. 당분간 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저 적정한 치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도 한 32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네. 백 변호사님 지적한 말씀 맞아요. 이게 왜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난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마 사전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그래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람 데려다가 이제 구속할 거예요. 이건 구속 사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런데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이 부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에서 일처리 잘했다고 얘기할 수 절대 없고요. 네. 다만 이건 좀 쪼갤 필요는 있어요. 최초에 서 있을 때 와가지고 들이받은 행위는 그거는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건 과실이에요. 음주에 의해서 와가지고 한번 들이받은 거고 주도한 거고 그 이후에 두세 번 행위. 네.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고 쳐놓고 사람 다치게 하고 뺑소니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뺑소니 한 거 특가법으로 처리돼야 되고 네. 아마 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구속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가해자, 이 트럭 운전자가요, 당시에 혼자 술을 마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마셨다면요, 그 운전대를 잡도록 방치한 그 사람들도 다 도덕적으로 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될 뻔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파괴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철저히 수사를 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도 묻고 그리고 이 트럭 운전자의 가족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세요. 진정성 있게 자기가 안 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게 조금이라도 죄를 감경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